이 작은 녹음기 하나 때문에 제게 12정수병원 그룹 회장이 무너졌습니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주주총회장. 저는 단상에 서 있었고 맞은편엔 새하얗게 질린 회장이 앉아 있었죠. 이건 제 딸이 죽기 전날 남긴 녹음입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임상도 끝나지 않은 약을 환자에게 쓰라고 신고하면 가족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원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술렁이는 회의장, 도망치려는 회장, 카메라 플래시는 쏟아졌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 엄마인 제가 어떻게 이 거대한 병원 그룹을 이 자리까지 끌고 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약한 사람들을 위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59이에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해요. 순잔의 반찬이라고요. 25년째 하고 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6시부터 반찬을 만들기 시작해요. 김치, 나물, 조림, 볶음.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것들이요. 가게는 작아요. 평수로 따지면 10평? 그것도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단골 손님이 많아요. 오래 사신 분들이죠. 순자 씨, 오늘 멸치볶음 좀 더 주세요. 할머니, 여기 더 담아드렸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했어요.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사람들이 제 반찬 먹고 좋아하면 그걸로 충분했죠. 딸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지우예요. 28이죠. 지우는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요. 장학금 받아서 의대 갔어요.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죠. 엄마, 나 의사 되면 엄마 고생 안 시킬게. 지우가 늘 그랬어요. 괜찮아. 엄마는 지금도 행복해. 하지만 지우는 꼭 의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아픈 사람 돕고 싶다고 했죠. 의대 졸업하고 레지던트가 됐어요. 정수병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병원이었죠. 알고 보니 큰 병원 그룹이었어요. 서울에만 5개, 지방에도 여러 개 있대요. 엄마, 여기 유명한 데야. 연봉도 좋고. 지우가 기뻐했어요. 저도 기뻤죠. 내 딸이 좋은 병원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몇 달 지나니까 지우 얼굴이 이상해졌어요. 지우야, 많이 힘드니? 응, 조금. 말수도 줄었어요. 늘 피곤해 보였고요. 엄마, 나 오늘 못 가. 당직이야. 또, 일주일에 벌써 3번째잖아. 어쩔 수 없어. 선배들이 시키면 해야지. 지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느 날 밤 지우가 가게에 왔어요. 늦은 시간이었어요. 11시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지우야, 무슨 일 있어? 엄마. 지우가 울먹였어요.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어. 무슨 일? 말하기 어려워. 근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지우가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엄마 걱정하지 마.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지우가 제대로 말을 한 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새벽 4시 평소처럼 일어났죠. 시장에 가려고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순자 씨 맞으십니까? 정수병원 응급실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따님, 이지우 씨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지금 수술 중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택시를 탔어요. 운전기사님한테 울면서 말했죠. 빨리 가주세요. 제발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수술실 앞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의사들, 간호사들, 다들 침통한 얼굴이었어요. 제 딸은요? 이지우 어디 있어요? 한 의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이십니까? 네, 엄마예요. 딸이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말 좀 해보세요. 사망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지우를 봤어요. 차가운 시신이었어요. 얼굴에 상처가 많았어요. 온몸이 부서져 있었죠. 지우야, 엄마야, 눈 떠봐. 하지만 지우는 대답이 없었어요. 장례식장이 차려졌어요. 사람들이 왔어요. 지우 친구들, 동료들, 선후배들, 다들 울었어요. 지우를 아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병원 사람들이 오면 수군거렸어요. 자살이래. 스트레스 때문에. 원래 우울증 있었대. 뭐라고요? 지우가 우울증? 자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지우는 밝은 아이였어요. 힘들어도 웃었고 늘 긍정적이었죠. 병원 원무과 직원이 찾아왔어요. 유족분이십니까? 네. 위로금입니다. 봉투를 내밀었어요. 두툼했어요. 이게 뭐예요? 병원에서 드리는 위로금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서에 사인 좀 해주세요. 서류를 펼쳤어요. 복잡한 내용이 가득했어요. 병원과 유족은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한다. 읽다가 손이 멈췄어요. 이건 병원이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절차상 받는 겁니다. 절차? 네. 빨리 사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이 재촉했어요. 잠깐만요. 제 딸이 왜 죽었는지부터 알아야죠. 자살입니다. 경찰 조사도 끝났습니다. 자살이라고요? 우리 지우가 왜 자살을 해요? 글쎄요. 업무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말투가 차갑게 변했어요. 합의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하셔도 이기기 힘드실 겁니다. 협박이었어요. 나가주세요. 그럼 위로금도 반납하셔야. 가져가세요. 소리쳤어요. 직원이 인상을 쓰며 나갔어요. 그날 밤 지우 방을 정리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수첩이 있었어요. 지우 필기체였죠. 펼쳤어요. 2024년 11월 3일. 오늘 또 불법 약물 처방 지시받았다. 원장님이 직접. 환자는 모르고 있다. 양심이 괴롭다. 11월 10일. 내가 거부했더니 원장님이 화를 냈다. 내가 의사생활 못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11월 15일. 다른 선배들도 알고 있다. 하지만 다들 입 다물고 있다.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불법 약물? 계속 읽었어요. 11월 20일. 환자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 약 때문인 것 같다. 원장님은 다른 병명으로 처리하라고 했다.
나는 공범이 되는 건가? 11월 22일. 더 이상 못 참겠다. 보건당국에 신고하려고 한다. 마지막 장이었어요. 11월 23일. 원장님이 알았다. 신고하면 나와 엄마를 가만 안 둔다고 했다. 어떡하지? 무섭다. 그게 지우가 죽기 전날이었어요. 자살이 아니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죠. 정수병원 레지던트 자살 사건, 경찰 수사 종결. 앵커가 말했어요. 정수병원에서 근무하던 레지던트 이모 씨가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 경찰이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씨는 평소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지우는 우울증이 없었어요. 인터넷을 켰어요. 포털 사이트에 지우 이름을 쳤죠. 기사가 수십 개 떴어요. 정수병원 레지던트 자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원인, 고인, 평소 예민한 성격 동료들 증언, 정수병원, 유족에게 위로금 전달 재발 방지 최선. 댓글을 봤어요. 요즘 애들은 약해서 그래. 레지던트 원래 힘든 거 아는데 왜 의대 갔음? 병원 탓하지 말고 본인 탓하지. 유족이 돈 노리는 거 아냐? 눈물이 났어요. 내 딸이 죽었는데 사람들은 지우를 약한 사람 취급했어요. 병원은 피해자인 척하고 있었고요. 다음 날 병원에 전화했어요. 원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 딸 이지우 어머니입니다. 아, 네, 잠시만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원장님은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 주십시오.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또 전화했어요. 또 안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전화했어요. 한 번도 받지 않았죠. 직접 병원에 갔어요. 원장실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렸죠. 누구십니까? 이지우 어머니입니다. 잠깐만요. 문이 열렸어요. 정장 입은 남자가 나왔어요. 저는 병원 법무팀 최 변호사입니다. 저는 원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원장님은 바쁘십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 딸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어요. 이미 경찰 조사 끝났습니다. 자살로 결론 났고요. 자살이 아니에요. 제 딸 수첩에. 수첩이요? 변호사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수첩 어디 있습니까? 왜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싫어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소송하시려면 연락 주십시오. 하지만 이기기 힘드실 겁니다. 우리는 국내 최고 로펌과 계약돼 있거든요. 협박이었어요. 나가 주십시오.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경비 부르겠습니다. 쫓겨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에 들렀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봤어요. 순자 씨 많이 힘드시죠? 네. 근데 말이야.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지우가 정말 우울증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인터넷에 그렇게 나오던데. 거짓말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좀 그러더라고요. 순자 씨가 병원 괴롭힌다고. 뭐라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대요. 정수병원 직원이 쓴 거래요. 유족이 병원한테 돈 뜯어내려고 한다고. 세상이 저를 적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지우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한 장 한 장 읽었죠. 지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껴졌어요. 양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했을지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녹음 파일 마이너스 엄마 휴대폰 어플 SECRETVOIC 계정에 자동 백업됨. 비번 514 엄마 생일. 손이 떨렸어요. 제 휴대폰을 켰어요. 어플을 찾았죠. SECRETVOIC. 비밀번호를 쳤어요. 514. 들어가졌어요.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2024년 11월 22일 2237.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마이너스 원장님, 이 약은 임상시험도 안 끝난 거잖아요. 환자한테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우 목소리였어요. 마이너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시키는 대로만 해. 남자 목소리. 원장이었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하지만 이건 불법이잖아요. 환자가 알면. 마이너스 환자가 뭘 알아. 우리가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 마이너스 하지만 양심상. 마이너스 양심? 의사가 무슨 양심? 돈 벌어야지. 이 약 쓰면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 준다고. 마이너스 그럼 환자 건강은요? 마이너스 일부는 부작용 있을 수 있지. 근데 대부분은 괜찮아. 확률 문제야. 마이너스 그래도. 마이너스 한 마디만 더하면 너 여기서 못 버틴다. 알아들었어? 신고하면 너랑 내 가족 가만 안 둬. 녹음이 끝났어요. 손이 떨렸어요. 증거였어요. 명백한 증거.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 언론, 병원? 다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이미 다 막혀 있었으니까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순자 씨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인터넷 댓글도 떠올랐어요. 유족이 돈 노리는 거 아냐? 언론도 봤어요. 자살 우울증 스트레스? 다 거짓말이었어요. 지우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양심을 지키려다가요. 눈물이 났어요. 지우가 보였어요. 어렸을 때 지우가요. 엄마 나 커서 의사 될 거야. 아픈 사람 다 고쳐줄 거야. 환하게 웃던 얼굴이요.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병원이 지우를 죽였어요. 안 돼요. 이대로 끝낼 수 없어요. 지우를 위해서라도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어요. 여러 번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복수하기로요. 정수병원, 원장, 그리고 이 모든 걸 덮으려는 사람들. 다 끝장내기로요. 어떻게? 아직 몰라요. 하지만 방법을 찾을 거예요. 제 딸을 죽인 사람들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었어요. 평소처럼요. 반찬을 만들었어요. 김치를 볶고 나물을 무쳤어요. 하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손님이 왔어요. 낯선 젊은 남자였어요. 어서 오세요. 멸치볶음 하나 주세요. 포장해 드렸어요. 남자가 돈을 내며 말했어요. 혹시 이지우 씨 어머니 맞으시죠?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저는 정수병원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병원 사람? 경계했어요. 또 협박하러 온 건가 싶었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지우 선배 후배였어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박민재입니다. 지우 선배랑 같이 일했어요. 그래서요? 할 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곤란하고 저녁에 제가 다시 올게요. 남자가 가게를 나갔어요. 이상했어요. 하지만 뭔가 느낌이 왔죠. 저녁 8시 박민재가 다시 왔어요. 가게 문을 닫았어요. 둘이 앉았죠. 무슨 얘기예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우 선배 자살 아니에요.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수첩을 봤어요. 녹음 파일도 있어요. 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녹음 파일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현장에 있었어요. 그날 밤에 민재가 말했어요. 지우 선배가 원장실에 들어간 걸 봤어요. 1시간쯤 있다가 나왔는데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요? 다음날 아침 옥상에서 발견됐어요. 민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확신해요. 누군가 밀었어요. 증거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옥상 CCTV가 그날따라 고장났대요. 고장? 네. 이상하죠? 평소에는 멀쩡했는데. 민재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지우 선배 사물함도 누군가 뒤졌어요. 저는 봤어요. 다 엉망이었어요. 뭘 찾았을까요? 수첩이나 증거 아닐까요? 맞았어요. 그들은 증거를 없애려 했던 거예요. 왜 저한테 이 얘기를 해요? 민재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왜요? 지우 선배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이 죽었는데 병원은 입을 막고 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똑같은 걸 봤어요. 불법 약물 처방, 리베이트, 환자 기록 조작.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무서웠어요. 저도 잘리고 싶지 않았고 부모님 걱정시키기도 싫었어요. 민재가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지우 선배가 죽고 나서 양심이 괴로웠어요. 이대로 살 수 없었어요. 도와주면 당신도 위험해질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재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환자 기록이요. 제가 몰래 복사한 거예요. 불법 약물 처방된 환자들 명단이에요. 손이 떨렸어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당신 잘릴 텐데. 괜찮아요. 어차피 그만두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지우 선배를 위해서라도 이거 꼭 써먹으세요. 민재가 일어났어요. 조심하세요. 병원 법무팀은 진짜 무서워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요. 알겠어요. 민재가 나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USB를 쥐고 있었죠. 이제 동맹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상대는 거대한 병원 그룹이에요. 돈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인맥도 많죠. 저는 그냥 반찬 가게 아줌마예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방법을 찾을 거예요. 며칠 후 또 다른 사람이 가게에 왔어요. 중년 여자였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였죠. 어서 오세요. 김순자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한주연이라고 합니다. 기자예요. 명함을 내밀었어요. 주간 진실 소속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따님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있어요. 언론은 다 병원 편이더라고요. 저희는 달라요.
한주연이 앉았어요. 저희는 독립 언론이에요. 대기업 광고 안 받아요. 그래서 눈치 안 봐요. 그래서요? 지우 씨 사건 뭔가 이상해요. 제가 조사해 봤는데 정수병원 내부 고발이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고발이요? 네. 불법 약물 처방, 환자 기록 조작, 리베이트 다 있었어요. 근데 다 묻혔어요. 왜요? 병원 로비력이세요. 정치권 인맥도 많고 언론사 광고도 많이 떼요. 한주연이 말을 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레지던트가 죽었어요. 이건 못 덮어요. 여론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증거 있으세요? 망설였어요. 믿어도 될까요? 있어요. 뭔데요? 녹음 파일이요. 그리고 환자 기록도요. 한주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저한테 주시면 기사 쓸게요. 일면 톱으로요. 정말요? 네. 약속해요. USB와 녹음 파일 복사본을 줬어요. 이거 꼭 세상에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믿으세요. 한주연이 나갔어요. 이제 기자도 생겼어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기사가 났어요. 정수병원 불법 약물 처방 의혹 내부 고발 잇따라. 한주연 기자가 쓴 거였어요. 녹음 파일 내용도 일부 공개됐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헐, 이게 진짜야? 병원이 이럴 수가? 완전 범죄 집단이네. 환자들 장난하나.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어요. 팻말을 들었어요. 내 딸은 자살이 아닙니다. 정수병원은 진실을 밝혀라.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어요. 사진도 찍었죠. 오후쯤 병원 직원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저는 말할 권리가 있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부르세요. 전 떠나지 않아요. 저녁까지 서 있었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등기 우편이 와 있었어요. 뜯어봤어요. 명예훼손 고소장. 정수병원 법무팀에서 보낸 거였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병원 명예훼손, 업무방해. 손이 떨렸어요. 저를 고소한 거예요. 다음 날 또 다른 등기가 왔어요. 가처분 신청서. 김순자는 정수병원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1인 시위 금지. 막아버린 거예요. 인터넷을 켰어요. 기사가 또 났어요. 이번엔 다른 언론사였어요. 정수병원 고발, 허위로 드러나 유족 명예훼손 혐의. 전문가들 녹음 파일, 편집 가능성 높아. 정수병원 측 악의적 음해, 강력 대응. 댓글이 바뀌어 있었어요. 역시 돈 노린 거였네. 병원 불쌍하다. 저런 유족 때문에 선량한 의사들 피해봄. 녹음 조작한 거 아냐? 여론이 다시 뒤집혔어요. 한주연 기자한테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다른 언론사들이 저렇게 써요? 미안해요. 병원이 로비를 한 것 같아요. 로비요? 네. 다른 언론사들한테 광고 집행하고 반박 자료 배포하고 저희 기사를 가짜 뉴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어떡해요? 더 강한 증거가 필요해요.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해요. 전화를 끊었어요. 좌절했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인가 싶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박민재한테 전화했어요. 민재 씨, 더 강한 증거 없을까요? 글쎄요, 원장 컴퓨터에 다 있을 텐데 접근이 불가능해요. 다른 방법은요? 환자들이요. 불법 약물 맞은 환자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어떻게 찾아요? USB에 명단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USB를 다시 봤어요. 환자 명단이 50명 정도 있었어요. 하나씩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정수병원에서 치료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런데요. 혹시 이상한 약 처방받으신 적 있으세요? 무슨 소리예요? 그냥 부작용 같은 거요. 아니요. 저는 괜찮았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또 안 됐어요. 10명, 20명, 30명. 다 소용없었어요. 마지막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네. 혹시 정수병원에서, 그 병원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러세요? 저 그 병원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귀가 쫑긋해졌어요. 무슨 일이셨어요? 작년에 암 치료받았는데 이상한 약을 줬어요. 먹고 나서 온몸에 두드러기 나고 숨도 안 쉬어졌어요. 그래서요? 응급실 갔더니 그 약이 임상시험도 안 끝난 거래요. 쓰면 안 되는 거였대요. 그 얘기를 병원한테 했어요? 했죠. 근데 병원에서 합의금 주면서 입 다물래요. 소송하면 환자 병명 다 공개한다고 협박했어요. 지금도 증거 있으세요? 처방전이랑 진료 기록 다 있어요. 그거 왜요? 저한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 딸이 그 병원 때문에 죽었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드디어 찾았어요. 살아있는 증인을요. 한 달이 지났어요. 준비했어요. 치밀하게요. 한주연 기자, 박민재, 그리고 환자 증인 김영수 씨. 우리는 팀이 됐어요. 주주총회가 다음 주에요. 민재가 말했어요. 거기서 터뜨리는 게 어때요? 주주총회요? 네. 언론도 오고 주주들도 다 오고 그 자리에서 폭로하면 못 덮어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주주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가 주식 하나 샀어요. 한주연 기자가 말했어요. 명의는 김순자 씨로 했어요. 그럼 주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발언권 신청했어요. 모든 게 준비됐어요. 주주총회 날이었어요. 서울 시내 큰 호텔이었어요. 연회장이 컸어요. 주주들이 수백 명 앉아 있었어요. 기자들도 많았고요. 단상에 정수병원 경영진이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 한태준 회장이 있었죠. 사회자가 말했어요. 그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순서대로 나와주세요. 제 차례가 왔어요. 일어섰어요. 단상 앞으로 걸어갔죠.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주 김순자입니다. 한태준 회장이 저를 봤어요. 모르는 얼굴이었죠. 질문하시죠. 질문 전에 하나 들려드릴 게 있습니다.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 녹음 파일 하나면 충분합니다. 회장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어디서 구한 거요? 제 딸이 남긴 겁니다. 죽기 전날 밤에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마이너스 원장님, 이 약은 임상시험도 안 끝난 거잖아요.
환자한테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시키는 대로만 해. 마이너스 하지만 이건 불법이잖아요. 마이너스 환자가 뭘 알아. 우리가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 마이너스 양심상. 마이너스 양심? 의사가 무슨 양심? 돈 벌어야지. 이 약 쓰면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 준다고. 마이너스 환자 건강은요? 마이너스 일부는 부작용 있을 수 있지. 근데 대부분은 괜찮아. 확률 문제야. 마이너스 그래도. 마이너스 한 마디만 더하면 너 여기서 못 버틴다. 알아들었어? 신고하면 너랑 내 가족 가만 안 둬. 연회장이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한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된. 조작 아닙니다. 김영수 씨가 일어났어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저도 그 불법 약물 맞았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처방전을 들어 올렸어요. 여기 증거 다 있어요. 박민재도 일어났어요. 저는 정수병원 전 직원입니다. 불법 행위 다 봤습니다. 환자 기록 조작, 리베이트, 다요. USB를 들어 올렸어요. 여기 환자 명단 50명 있어요. 다 불법 약물 처방받은 사람들이에요. 한주연 기자가 일어났어요. 저는 주간 진실 한주연 기자입니다. 이 모든 내용 내일 일면에 나갑니다.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한태준이 비틀거렸어요. 법무팀 변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지금 당장 중단하시오. 안 돼요. 제가 말했어요. 제 딸 이지우는 양심을 지키려다 죽었어요. 당신들이 죽인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지우는 환자를 지키고 싶었어요. 의사로서 옳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당신들은 돈이 더 중요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 혼자만 죽은 게 아니에요. 불법 약물 맞고 부작용 겪은 환자들 다 피해자예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한태준 회장님, 당신은 의사입니까? 사업가입니까? 한태준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환자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했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대답해 보세요. 한태준이 주저앉았어요. 경비들이 달려왔어요. 저를 끌어내려고 했죠. 하지만 주주들이 일어났어요. 나도. 저 사람 말 들어야 해. 회장 대답해.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카메라가 회장을 비췄죠. 한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저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깨졌어요.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 뒷문이 열렸어요. 경찰이 들어왔어요. 한태준 씨,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한태준이 끌려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개월이 지났어요. 한태준은 구속됐어요.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정수병원 원장과 법무팀장도 같이 구속됐죠. 병원은 영업정지 처분 받았어요. 환자들한테 보상도 시작됐고요. 언론이 바뀌었어요. 정수병원 불법 의료 관행 10년 넘게 지속. 피해자 가족의 용기가 진실을 밝혔다. 작은 반찬 가게 엄마가 거대 병원 그룹을 무너뜨리다. 댓글도 바뀌었어요. 김순자님 존경합니다.
딸을 위한 엄마의 사랑. 정의는 늦어도 온다. 사람들이 가게에 왔어요. 순자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대단하세요. 덕분에 우리 가족도 힘을 얻었어요. 고마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은 아팠어요. 지우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가게를 닫고 지우 묘지에 갔어요. 묘비 앞에 앉았어요. 지우야, 엄마야. 바람이 불었어요. 엄마가 해냈어. 그 사람들 다 벌 받았어. 눈물이 났어요. 근데 말이야, 엄마는 여전히 슬퍼.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너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보고 싶어. 밤에 자려고 하면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한참을 울었어요. 근데 엄마 알았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지우 사진을 봤어요. 너는 옳은 일을 하고 싶었던 거지. 환자를 지키고 싶었던 거고, 의사로서 양심을 지키고 싶었던 거야.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도 그래. 너처럼 살고 싶어. 옳은 일하고, 약한 사람 도와주고. 바람이 또 불었어요. 나는 끝까지 내 편이었어.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도 조금 용서해 보려고 해. 일어섰어요. 지우야, 엄마 힘내서 살게.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너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게를 지나가는데 박민재가 서 있었어요. 어머님, 민재 씨, 소식 들었어요? 정수병원 피해자 모임 만들어졌대요. 정말요? 네. 어머님을 명예대표로 모시고 싶대요. 저요? 네. 어머님이 시작하신 거잖아요. 피해자들 목소리 내는 거요. 생각해 봤어요. 좋아요.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민재가 웃었어요. 참, 저 다른 병원 들어갔어요. 작은 병원인데 환자 중심으로 하는 곳이에요. 잘 됐네요. 지우 선배 덕분이에요. 선배가 보여줬어요. 의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요. 고마웠어요. 밤이었어요. 가게 불을 켰어요. 혼자 앉아 있었죠. 지우 사진을 봤어요. 엄마, 나 의사 될 거야. 어렸을 때 지우가 했던 말이요. 의사가 됐어요. 하지만 짧았죠. 그래도요. 지우는 옳은 일을 했어요. 끝까지 양심을 지켰어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요. 저처럼요.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약한 사람이 많아요. 돈 없고 힘 없고 목소리 작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늘 억울한 일을 당해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권력에 짓눌리고 진실이 묻혀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완벽한 승리는 아니에요. 지우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의미는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알아요. 약한 사람도 싸울 수 있다는 걸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걸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순자님이신가요? 네. 누구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사람인데요. 뉴스 봤어요. 아, 저희 아들도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럼요.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전화 통화가 길어졌어요. 그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줬어요. 조언도 해줬죠.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시고 동맹을 찾으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또 울렸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도 도움이 필요해서요. 받았어요. 또 들어줬어요. 밤새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다 들어줬어요. 다 조언해줬어요. 아침이 됐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어요. 지우도 기뻐할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피해자 모임 첫 회의가 열렸어요. 작은 카페였어요. 사람들이 20명쯤 왔죠. 다 정수병원 피해자들이었어요. 제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다들 박수쳤어요.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우리끼리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아직도 악몽을 꿔요. 병원 생각만 하면 무서워요. 저도 그래요.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위로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 줄게요. 회의가 끝나고 다들 차를 마셨어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아들 억울함이 풀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엄마예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우 방에 들어갔어요. 책상이 그대로 있었어요. 의학책들도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지우가 의사 가운 입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지우야.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엄마가 너를 자랑스러워해. 내가 용기 있었던 거, 옳은 일을 한 거, 다 자랑스러워.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엄마도 용기 냈어. 너처럼. 그리고 이제 엄마는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거야.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고마워, 지우야. 내가 엄마한테 가르쳐줘서 포기하지 않는 법을.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내일도 해는 뜰 거예요. 저는 계속 살아갈 거예요. 지우를 기억하면서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요. 그게 제가 지우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요.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이 오래 마음속에 넣어두었던 억울함을 떠올리게 했다면 당신도 언젠가 그 억울함에서 벗어날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어 머물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